리갈 호텔의 대형 연회장은 도시의 엘리트들이 연례 자선 연회를 위해 모였을 때의 설렘으로 분주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며 반짝이는 드레스와 광택나는 커플링크의 빛이 반사되었다. 디자이너 라벨과 연습된 미소들 사이에서 두 명의 개인들이 그들의 복장이 아닌 눈동자에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돋보였다. 성공한 레스토랑 체인의 32세 주인인 마이카 토트는 사람들 사이를 우아하게 움직였다. 그의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수트는 과시적인 행동과 대조적으로 조용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속 가능한 식품 관행과 윤리적인 조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끊임없이 방안을 살피며 허세로 가득한 수다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찾고 있었다. 방 반대편에서 저명한 사교계 부모의 28세 딸인 엘로이즈 페어팩스는 여름 주택과 요트 파티에 관한 또 다른 허무한 대화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소박한 우아함을 위해 선택한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는 그녀를 반짝이는 군중과 구별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자선단체의 최신 야생동물 보호 노력을 전시한 곳으로 피난처를 찾았다. 운명은 거기서 개입했다. 마이카는 전시를 흥미롭게 여겨 다가가자마자 엘로이즈가 멸종위기에 처한 팡골린의 사진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고 순간적인 연결이 생겼다. 매력적인 생물종이죠. 그렇지 않나요? 마이카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엘로이즈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대화와는 상관없는 대화에 감사했다. 정말 그렇죠. 그들이 멸종의 경계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네요. 그들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토론에 빠져들면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난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부터 빈곤한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의 중요성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전 대화에서 윤리적인 조달에 대해 들었는데 엘로이즈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윤율을 넘어선 것을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상쾌합니다. 마이카는 그녀의 날카로움에 기분 좋게 웃었다. 이건 끊임없는 도전이지만 나는 그것이 싸우기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 주변을 훨씬 넘어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흐르면서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서로에게 끌리며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고 개인적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행사의 허무함에 대한 좌절과 세상의 현실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공유했다. 가끔 이런 연회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주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이루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엘로이즈가 속삭였다. 마이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 이해가 비쳤다. 나도 종종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든 작은 연결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당신과 비전을 공유하는 옳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행사가 끝나감에 따라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헤어지기를 꺼리는 마음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흡사한 영혼을 발견했고 특권의 무게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 연락처를 교환하며 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는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서로의 공유된 관심사를 더 탐구하고 아마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 자선갈라 이후 며칠 동안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나방이 불꽃놀이에 끌리듯 서로에게 끌렸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데이트는 조용한 도시의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윤리적인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공정무역 라떼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는 첫날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엘로이즈는 마이카의 지속 가능한 사업 관행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었다. 그는 최근 지역 재료를 구하고 식당에서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했다. 항상 가장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는 인정했다.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 반면에 마이카는 엘로이즈의 환경 문제에 대한 헌신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과 친구들 사이에서 친환경적인 관행을 홍보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은 힘든 싸움이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작은 변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차가 달로 변하면서 그들의 데이트는 더욱 모험적으로 진화했다. 그들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함께 봉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강연을 듣고 해변 청소 활동에 참여했다. 각각의 공유 경험은 그들의 연결을 깊게 만들고 공유된 가치를 강화시켰다. 마이카는 점점 더 엘로이즈의 가족 배경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는 그녀의 부모가 부유한 사교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엘로이즈는 거의 그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가 부드럽게 물어보면 그녀는 미카에게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을 주고 주제를 솜씨 있게 바꿔버렸다. 이 신비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이카는 엘로이즈에게 심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정한 동정심, 빠른 재치, 그리고 그녀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헌신은 그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르다. 그는 그녀가 중요한 사안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면서도 그 위치를 당연시하지 않는 것을 존경했다. 또한 엘로이즈도 마이카에게 깊은 매력을 느꼈다. 그의 겸손한 기원과 자기 만족한 성공은 그의 성격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녀는 그가 대기업의 CEO부터 식당 주방의 설거지원까지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방식을 사랑했다. 그의 정직함과 친절함은 종종 피상적인 관계들로 가득한 그녀의 세계에서 상쾌한 바람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꽃피우면서 마이카는 엘로이즈와의 미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제안하는 생각은 동시에 흥분되고 두려움을 주었다. 그녀는 그런 약속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의 덜 명예로운 배경을 고려하면 그녀의 가족은 그를 승인해줄까? 그러나 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마이카의 마음은 결정되었다. 그는 완벽한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 몇 주 동안 노력했고 마침내 재활용된 금에 세팅된 아름다운 윤리적인 다이아몬드로 결정했다. 그 반지는 그들의 공유된 가치와 엘로이즈와 함께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상징했다. 따뜻한 여름 저녁, 마이카는 엘로이즈를 자신의 주요 레스토랑에서 개인적인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전체 장소가 비워져 있었고 가운데에 한 테이블만이 촛불과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엘로이즈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특별히 준비된 식사를 즐기는 동안 마이카는 긴장하고 있었다. 마침내 디저트가 제공되자 마이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엘로이즈의 손을 잡았다. 엘로이즈, 그는 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다. 너와 함께한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는 나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게 하고 나 자신을 넘어 생각하게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줘. 너 없이 삶의 도전에 맞서거나 기쁨을 나눌 수 없다고 상상할 수 없어. 마이카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자 엘로이즈의 눈이 커졌다. 엘로이즈 페어팩스, 나랑 결혼해 줄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엘로이즈는 마이카를 바라보며 눈물이 눈가에 고여 올랐다. 잠깐 그녀의 얼굴에 망설임이 얼룩이 지나갔지만 마이카는 거의 놓칠 뻔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물들었다. 네, 마이카. 네, 나는 너랑 결혼할래. 마이카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자 엘로이즈는 그 아름다움과 선택에 들어간 생각에 감탄했다. 그들은 입맞춤으로 그 순간을 봉인하며 두 사람 모두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약혼을 축하하면서도 엘로이즈의 마음 한 구석은 이미 그녀의 부모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이 순간의 순수한 기쁨을 마이카와 함께 즐기기로 결심했다. 앞에 놓인 도전은 다른 날을 기다릴 수 있었다. 약혼의 초풍이 가라앉으면서 엘로이즈는 점점 불안한 느낌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이카를 자신의 부모인 제임슨과 시의 페어팩스에 소개하는 생각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는 항상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무척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엘로이즈가 고민에 잠긴 채 그의 아파트에서 소파에 어루만져 앉아있을 때 마이카는 그 주제를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서두르게 다가갔다. 엘로이즈, 사랑하는 사람, 그는 말했다. 내 부모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되는 거 알아.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되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엘로이즈는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냥 그들은 꽤 판단적이야, 마이카. 그들은 나와 함께해야 할 사람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들이 너를 내가 보는 방식처럼 보지 못할까봐 걱정돼. 마이카는 이해하며 머리에서 빛이 비쳤다.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부분적으로 엘로이즈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이상이야. 그들은 매우 고정관념적이고 전통적이야.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편견을 넘어서서 너에 대한 멋진 점들을 모두 무시할까봐 걱정돼. 마이카는 그녀의 손을 잡아서 부드럽게 쥐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엘로이즈.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부모님에게 진짜 나를 보여줄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의 자신감은 엘로이즈의 기분을 북돋아 주었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부모의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날이 다가올수록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압박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당일, 마이카는 옛돈과 특권을 내뿜는 거대한 저택인 페어팩스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넥타이를 정돈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문을 눌렀다. 엘로이즈가 답장했고 그녀는 간결한 검은 드레스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긴장으로 인해 조여 있었고 그는 그녀를 따라 호화로운 현관으로 안내받았다. 기억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내 자신이 되어봐. 제임슨과 시의 페어팩스는 드로잉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자세는 경직되어 있고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은발과 강렬한 파란 눈을 가진 키가 큰 제임스는 마이카의 손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았다. 디자이너 드레스로 우아하게 차려입은 시에는 눈에 완전히 닿지 않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소유자 토튼 씨, 제임슨이 식당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엘로이즈가 당신이 식당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마이카는 머리맡에 있는 제임슨의 톤에 담긴 경멸을 무시하고 예에 바르게 대응하기로 결심했다. 맞아요. 씨, 저는 지속 가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요리에 초점을 맞춘 식당 체인을 소유하고 있어요. 시에는 눈썹을 올렸다. 어떻게?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실제로 이익을 내나요? 엘로이즈는 긴장했지만 마이카는 차분했다. 네, 페어팩스 부인. 우리는 몇 군데의 지점으로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대화는 전체와 주요 요리를 통해 계속되었고 제임슨과 시에는 무례에 가까운 질문으로 마이카를 쏟아붓는 것이었다. 마이카는 우아함과 정직함으로 각각 대응하여 엘로이즈에게 그의 침착함을 인상 깊게 하였다. 주요 요리가 치워지자 서버가 저녁의 마지막 요리를 가져왔다. 마이카는 그 앞에 있는 접시를 보며 눈이 약간 커졌다. 어두운 색상과 풍부한 질감을 가진 고기는 그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과는 달랐다. 이건 특별한 고기 요리입니다. 제임슨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평범한 식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마이카는 주저했고 그의 포크는 고기 위에 떠 있었다. 그것에 대해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어떤 종류의 고기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는 예에 바르게 물었다. 시에는 손을 휘둘렀다. 오, 그냥 희귀한 야생동물 고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토튼 씨, 꼭 드셔보세요. 정말 비싸요. 엘로이즈는 마이카가 접시를 고려하는 것을 걱정하며 주시했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고 있고 그의 이마에 주름이 진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마이카가 마침내 말했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사실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전에 언급했어야 했는데요. 제임슨의 눈이 좁아졌다. 채식주의자. 얼마나 불편한 거죠? 이런 특별한 날에 예외를 만들 수 없을까요? 마이카는 자신의 입장을 지켰고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공손했다. 죄송하지만 안 될 거예요. 제 식습관은 제 가치와 신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이블 위로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긴장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제를 바꾼 엘로이즈는 안전한 주제로 전환했다. 저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한 대화로 흘렀다. 이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마이카는 신비로운 고기 요리에 대해 뭔가 이상한 느낌을 흔들지 못했다. 제임슨과 시에가 직접적으로 그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는 방식은 그의 마음에 경고음을 울렸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엘로이즈는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며 무한히 사과했다. 마이카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내면에서 그의 마음은 뛰고 있었다. 그는 이 이상한 고기 사건의 근원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는데 이 호기심이 곧 그를 위험한 길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다. 이야기가 펼쳐짐에 따라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이 스릴 넘치는 여정에 초대합니다. 사랑, 의심, 그리고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이처럼 매혹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이카와 엘로이즈의 모험의 다음 장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벌어질 일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페어팩스 저택에서의 만찬 이후 며칠 동안 마이카는 이상한 고기 요리에 대한 괴상한 의심을 흔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회피적인 대답과 제임슨의 눈에 비친 이상한 반짝임을 되새기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한 마이카는 희귀하고 이국적인 고기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그는 기사, 과학저널, 보호보고서를 열심히 읽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비추며 불어올랐다. 그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이게 될 수 없어. 마이카는 피곤한 눈을 문질렀다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는 멸종위기 종을 소비하는 상류층 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엘로이즈의 부모님이 그런 활동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위장이 뒤틀렸다. 호기심과 도덕적 의무감에 힘입어 마이카는 조사를 확장했다. 그는 음식점 업계의 연락처에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며 지하 이국적 고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각 대화는 그를 지날수록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마이카는 운송 명세표와 보고된 야생동물 밀매 경로를 교차 참조하다가 패턴을 발견했다. 특수상품 몇 차례의 운송이 도시 근곳인 로스트 크릭 로드 근처의 창고로 도착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송의 타이밍과 빈도가 알려진 밀매 작전과 의심스럽게 일치했다. 심장이 뛰는 마이카는 자신이 직접 이곳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악행을 폭로하는 생각이 그를 앞으로 몰아갔다. 조심스럽게 그는 정찰 임무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마이카는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다. 고화질 카메라, 음성 녹음기, 그리고 추가 배터리 팩이 장착된 스마트폰. 그는 조용히 움직이고 그림자에 섞일 수 있는 어두운 내구성 있는 옷을 선택했다. 비밀 작전에 대비하면서 마이카는 엘로이즈에게 의심과 계획에 대해 얘기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그녀를 걱정시키거나 부모님과의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많은 내부적 고민 끝에 그는 적어도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자신의 조사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계획된 스테이크아웃의 밤이 도착했다. 마이카는 자신의 감시 장비로 차를 가득 채우고 로스트 크릭 로드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달은 하늘에 낮게 떠 있었고 풍경의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차를 안전한 거리에 주차한 후 마이카는 걸어서 창고에 다가갔다. 그 지역은 기이하게 조용했고 가끔 나뭇잎의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크고 특징 없는 건물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다. 덤불 뒤에 웅크리고 마이카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이제 밤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트럭의 컨보이가 지평선에 나타났다. 마이카는 차량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숨이 멎었다. 그들은 구역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곧 그 지역은 활동의 소동으로 가득 찼다.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고 서두르고 은밀한 움직임을 보였다. 카메라로 확대하면서 마이카는 익숙한 얼굴, 제임슨 페어팩스를 발견하고 숨이 멎었다. 엘로이즈의 아버지가 작업을 감독하며 일권을 휘둘렀다. 마이카의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눈앞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기로 결심하고 촬영을 계속했다. 갑자기 마이카의 발 아래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렸다. 한 명의 작업자가 멈추고 마이카의 방향을 향해 훑어보았다. 심장이 뛰는 마이카는 빠르게 휴대품을 싸고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뒤에서 소리가 터져나오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그를 추격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마이카는 자신과 추격자 사이의 거리를 벌리려고 노력하면서 폐허와 같은 폐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지혜롭게 그 지형을 알고 있었다. 그의 차 안전지대에 도달하기 전에 거친 손이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거친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마이카는 제임슨의 부하 중 한 명과 마주하게 되었다. 창고로 끌려간 마이카는 제임슨과 시의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은 한때 가식적인 예의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경멸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토튼 씨, 제임슨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난 실망했어요. 당신이 이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시에는 마이카를 포식자처럼 돌아다녔다. 우리 창단의 참견스러운 장례 사위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분? 제임슨의 눈이 위험하게 반짝였다. 나는 토튼 씨가 자기 일에 신경 쓰는 법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이카가 항의할 틈도 없이 그는 거칠게 큰 동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큰 우리로 밀려 들어갔다. 그 아이러니는 그에게 잘 와닿았다. 문이 단단히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카는 좁은 우리에 앉아 그가 지키려고 했던 생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마음이 급했다.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카가 사라지면 엘로이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작전을 폭로하고 제임슨과 시에를 심판에 처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미카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이 어두운 비밀을 빛으로 밝힐 사건들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 새벽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창고 지역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모든 것을 바꿀 대립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도시의 따뜻한 빛을 비추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엘로이즈는 아파트에서 불안하게 걸어 다녔다. 미카는 전날 저녁 이후로 전화나 메시지에 응하지 않았고 걱정이 가시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의 약혼 이후에는 그럴 일이 아니었다. 답을 찾기 위해 엘로이즈는 미카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여분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노트북은 없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미카는 거의 노트북 없이 어디로 가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 엘로이즈는 미카의 책상 아래에 꽂혀있는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니 서둘러 쓴 메모가 있었다. 로스트 크릭 로드, 창고. 그녀는 마음이 뛰었다. 미카의 최근 자연 보호에 대한 관심과 그녀 부모님의 집에서 제공되는 고기에 대한 의심을 떠올렸다. 그가 무언가를 조사하러 갔을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엘로이즈의 걱정은 깊어졌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충동적으로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차이가 있었지만 분명히 미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도와줄 것이다. 아빠, 엘로이즈가 제임슨이 전화를 받을 때 말했다. 목소리를 가라앉히려고 애써 미카를 찾을 수 없어요. 어젯밤부터 실종되었고 정말 걱정돼요. 로스트 크릭 로드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아세요? 전화 끝에서는 자연스럽지 않게 오래간만에 침묵이 이어졌다. 제임슨이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조여 있었다. 로스트 크릭 로드. 아니요. 저는 그 지역을 알지 못합니다. 엘로이즈, 당신의 약혼자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일 겁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엘로이즈의 마음에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를 알아차릴 만큼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아빠, 무슨 말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제임스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들어봐요.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죠. 엘로이즈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응시했고 끔찍한 의심이 그녀의 마음에 생겨났다. 아버지가 미카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을까? 엘로이즈는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차 키를 집어들고 로스트 크릭 로드로 향했다. 운전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마지막 것보다 더 무서운 가능성으로 경주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무언가 사악한 일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괴로운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엘로이즈는 창고로 둘러싸인 황량한 도로에 도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조심스럽게 가장 가까운 건물에 다가갔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깊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엘로이즈. 엘로이즈, 여기 있어. 그것은 마이카의 목소리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엘로이즈는 그 소리로 달려갔고 그녀의 두려움은 잠시 잊혀졌다. 그녀가 창고의 모퉁이를 돌면서 그녀는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광경을 마주했다. 거기 이른 아침 빗속에서 그녀의 부모 제임슨과 시애가 트럭에 상자를 싣는 일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큰 동물 우리에 갇힌 마이카가 있었다. 엄마. 아빠. 엘로이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고 충격과 불신이 그녀의 어조에 드러났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임슨과 시애는 돌아서서 놀람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엘로이즈, 시애가 외쳤다. 너 여기서 뭐하니? 이런 걸 보면 안 돼. 엘로이즈의 마음은 그녀 앞의 장면을 처리하기 어려웠다. 상자들, 수상한 활동, 우리의 갇힌 마이카,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물 밀수에 관여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임스는 앞으로 나아와 표정을 굳게 했다. 엘로이즈, 이건 복잡한 사업이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는 너를 위해 사치로운 삶을 살아왔고, 이건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야. 엘로이즈는 마치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부모님에 대해, 그녀의 삶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마이카를 거기서 데려가야 했다. 엘로이즈는 용기를 내어 우리로 달려갔다. 여기서 너를 데려갈 거야, 마이카. 그녀는 자물쇠를 허접하게 풀며 말했다. 엘로이즈, 그러지 마. 시애가 외쳤다. 내가 뭘 하려는지 생각해봐. 이 남자는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엘로이즈는 듣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우리를 열어 마이카는 비틀거리며 나와서 그녀를 단단히 껴안았다.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해. 마이카가 긴급하게 속삭였다. 엘로이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강하게 하며 말했다. 나는 이런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무고한 동물들을 상처 입히거나 이유 없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제임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식아. 우리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줬는데? 그러나 일로이즈는 그를 말을 끊었다. 아니요, 아빠. 당신이 한 일은 불법이고 비도덕적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지금 당장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잠시 긴장이 공기에 퍼졌다.
그런 다음 패배를 느끼고 제임스는 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해. 그는 거칠게 말했다. 그들이 차로 서둘러 가는 동안 제임스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일로이즈. 이 결정을 후회할 거야? 부모님의 차가 멀어짐에 따라 일로이즈는 안도와 심장이 깨지는 기분이 섞였다. 그녀는 마이카를 구하고 즉각적인 밀수 작전을 막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그녀의 가족은 파괴되었고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이카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고 부드럽고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옳은 일을 했어, 일로이즈. 너무 자랑스러워. 일로이즈는 머리를 끄덕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해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창고 야드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약속도 함께하는 챕터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매혹시켰다면,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꼭 연락주세요. 이야기를 즐기셨고 더 비슷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1이라는 번호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창고에서의 격렬한 대립 이후 며칠 동안 마이카와 일로이즈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들은 밖의 세상과 그에 따르는 질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이카의 아파트로 피신했다. 일로이즈는 소파에 앉아 눈물에 물든 눈으로 마이카가 부드럽게 차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약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나는 모르겠어, 마이카. 내 전 세계가 뒤집혀 버린 것 같아. 어떻게 나는 몰랐을까? 어떻게 내 부모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 감을 수 있었을까? 마이카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감싸 안고 가까이 끌어안았다. 자책하지 마, 일로이즈. 내 부모님은 그들의 활동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 그들은 너뿐만 아니라 모두를 속였어. 일로이즈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마이카, 그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내 가족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가족도 없어. 마이카의 마음이 그녀를 위해 아팠다. 그는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고통을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삶을 처음부터 쌓아왔다. 나 있잖아. 그는 확고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직면하고 제대로 해결할 거야. 그들은 침묵 속에서 앉아서 각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이카의 마음은 그가 수집한 증거로 향했다. 창고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로이즈,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부모님은 아직도 저기에 있고 우리가 그들을 막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일로이즈는 그 옆에서 긴장했습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배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안하시나요? 그녀가 속삭이듯이 물었습니다. 마이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당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증거가 있고 당신의 증언과 함께 이 밀매 조직을 영원히 말살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일로이즈의 눈이 두려움에 넓어졌다. 하지만 마이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 부모님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 부모님이에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이카는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의 유대는 강하며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제임슨과 신은 여전히 일로이즈를 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동물들을 구할 수 있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야생동물 밀매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로이즈는 오랜 시간 동안 고요했고 그녀의 내부적인 갈등이 그녀의 얼굴에 녹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들을 직접 맞서면, 우리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수할지도 모르잖아요. 마이카는 망설였습니다. 제임슨과 시에게 사전 경고를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이것이 일로이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는 동의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게요. 하지만 그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요. 다음 몇 일 동안 마이카와 일로이즈는 철저히 접근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모았고 주장을 준비했으며 심지어 제임슨과 시에게 할 말도 연습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면서 일로이즈는 자신의 가족 역사에 대해 더 열렬히 이야기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어느 저녁에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가족의 큰 부분을 잃었어요. 삼촌들, 사촌들. 그들은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어요. 그 후로 부모님은 돈과 지위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물질적인 것들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카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눈에 이해가 번쩍였습니다. 그건 정말로 모두에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로이즈는 고개를 끄덕였고 흩어진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로 마치 다시 한번 가족을 잃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자수하기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마이카는 그녀를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 거예요. 사랑과 정직, 그리고 옳은 일을 기반으로 한 가족을. 계획된 대립의 날이 다가오자 미카와 엘로이즈는 자신들이 할 일의 무게를 느꼈다. 그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이 영원히 변할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날 아침, 엘로이즈는 거울 앞에 서서 다가올 일에 대비했다. 미카는 그녀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비됐어.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엘로이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거울 속에서 그의 눈을 만났다. 할 수 있는 한 준비됐어. 그녀는 대답했다. 하자. 함께 아파트를 나와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은 앞에 놓인 어떤 도전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약속된 만남 장소로 향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제임슨과 시에가 이성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고 어떤 장애물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번성한 가을 아침에 도시 공원은 생기로 가득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길을 내려찍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노인 부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격렬한 드라마의 중심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엘로이즈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떨림을 숨기기 위해 손을 꽉 쥐었다. 미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큰 참나무 뒤에 숨어 있었고 그의 눈은 제임슨과 시에의 어떤 흔적을 찾아 풍경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들이 왔어. 미카는 그의 칼라에 클립된 작은 마이크로폰에 속삭였다.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그는 동쪽 입구에서 다가오는 엘로이즈의 부모의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엘로이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다가오는 제임슨과 시에의 얼굴에 걱정과 경계의 혼합이 묻어나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엄마, 아빠, 그녀는 그들을 인사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안정되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애가 먼저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돌아다녔다. 엘로이즈,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메시지가 너무 긴급하게 들렸어. 비즈니스맨인 제임스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약혼자와의 불쾌한 일에 관한 거야? 그에 대해 이성을 깨우쳤길 바랄 뿐이야. 엘로이즈의 침착한 표정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빠. 이건 너와 엄마, 그리고 너희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적인 야생동물 밀매 사업에 관한 거야. 제임슨과 시애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다. 시애는 엘로이즈의 팔에 손을 뻗으려다가 그 생각을 버렸다. 자기야, 너가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그저... 무엇을 위해서? 엄마, 엘로이즈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종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지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제임슨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네, 어린이여, 여기서 잘 들어봐. 자네는 우리가 직면하는 압력, 우리가 충족해야 하는 기대를 알지 못해. 이 비즈니스, 복잡한 거야? 아니, 아빠, 에일로이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복잡한 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건 멈춰야 해. 마치 시사회에서 나온 것처럼 마이커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벤치에 앉은 에일로이즈와 함께하게 되었다. 제임슨은 그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그는 토라지듯 말했다. 이건 다 내가 한 일이지, 그렇지 않니?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우리에게 반대하게 된 거잖아. 마이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에마어 페어팩스, 에일로이즈를 누구에게 반대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CIE는 깨달음에 눈을 휘둥그레졌다. 고치기. 무슨 말이에요? 에일로이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졌다. 증거가 있어요, 엄마. 사진, 동영상, 운송 명세표. 당신들의 온 영업을 폐쇄시키고 당신들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가두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그 뒤에는 철저한 침묵이 흘렀다. 제임슨과 CIE는 겁에 질려 서로 놀라운 표정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상황의 중대함이 드디어 스며들었다. 하지만 마이커가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다. 우리는 선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수하고 당국과 협력하고 보존 노력을 방해하는 대신 자원을 사용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함을 주장할 거예요. 제임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다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니? 에일로이즈는 일어나서 목소리가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아요, 아빠.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예요. 잠시 동안 제임슨이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표정이 변했다. 분노가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그를 노년으로 만들어버릴 피로함이 그의 표정에 묻혔다. CIE,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내를 향해 돌아서며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온 시간일지도 몰라. CIE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피곤해, 제임슨. 비밀들, 항상 잡힐까 봐 두려워하는 것에 지친 거야?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과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제임슨과 CIE가 서로 껴안고 속삭이는 동안 에일로이즈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순간까지 얼마나 이 결과를 바라고 있었는지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마이커는 지지를 표하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제임슨이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패배감에 어깨가 주춤이는 것이 보였다. 좋아,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할게.
우리는 자수할 거야. 우리를 체포하러 갈 거야. 그 다음 일들은 활동의 흐름이었다. 마이카의 요청으로 근처에 주둔한 경찰관들이 저스티스와 시에를 체포하러 다가왔다. 그들이 데려가는 동안 시에는 미련과 아마도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으로 엘로이즈를 돌아봤다.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 그녀가 외쳤다.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언젠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엘로이즈는 부모님이 기다리는 경찰차로 호송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이카는 어깨에 팔을 감싸며 묵묵한 지지를 제공하며 하나의 장이 끝나고 다른 장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차가 떠나면서 조용한 공원 분위기를 존중하여 경찰차의 사이렌은 무음으로 울리지 않았다. 엘로이즈는 마이카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확실했다. 마이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맞아, 엘로이즈. 쉽지 않겠지만 이것은 가족, 환경, 우리 모두를 위한 치유의 첫걸음이야. 손에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서는 동안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앞으로의 길이 도전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것을 함께 직면할 것이며 극복한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결말이 다가오면서 최종 장면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카와 엘로이즈의 이야기의 해결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매혹적일 것입니다. 이 경험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결말을 공유할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임슨과 시의 페어팩스의 체포 이후 몇 주 동안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법적 절차, 언론의 관심, 그리고 감정적인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매달림으로써 사랑과 미래에 대한 공유된 헌신에서 힘을 얻었다. 먼지가 정착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들은 더 기쁜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혼식 계획. 이는 지속적인 법적 싸움과 밀수 작업의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환영받는 산만함이었다. 정원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어떨까요? 엘로이즈는 한 저녁에 브라이덜 매거진을 덮고 의자에 몸을 매달고 물었다. 자연에 둘러싸인 간단하고 독특한 것으로요? 마이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게 완벽해 보여.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이야. 그들은 도시 바깥에 위치한 작은 식물원을 선택했다. 이 식물원은 풍부한 토착 식물 컬렉션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약으로 유명했다. 그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의 열정을 고려하면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꽃, 음악, 손님 명단의 세부 사항에 몰두하는 동안 엘로이즈는 흥분과 죄책감 사이에서 오간다. 부모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것에 대해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요? 그녀는 어느 밤 마이카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마이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엘로이즈, 내 부모님은 선택을 했어. 너는 앞으로 나아가서 삶을 즐기고 미래를 키워나갈 권리가 있어? 그건 내가 그들을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녀는 고마움으로 그의 확고한 지지에 머리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나는 생각해. 그들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 거야.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모든 세부 사항이 잘 맞춰졌다. 엘로이즈는 완벽한 드레스를 찾았다. 그것은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가운이었고 그녀를 마치 숲의 요정처럼 느끼게 했다. 마이카는 신랑님들의 의견을 듣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수트를 선택했다. 결혼식 전날, 그들은 정원에서 조용한 순간을 함께 보냈다. 꽃이 피어나는 향기로운 공기 속에서 반딧불이가 나무 사이에서 춤을 추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니? 마이카가 물었고 그의 팔이 엘로이즈의 허리에 감겨 있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엘로이즈는 그에게 기대어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다. 꿈 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꿈이야. 마침내
결혼식 날은 맑고 맑은 날씨로 밝게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며 정원은 웃음과 설레임으로 가득 찼다. 과거에 격동한 몇 달 동안 그들을 지지해준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그들의 약속을 목격하려고 모였다. 엘로이즈가 들어오는 길은 야생화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마이카와 마주쳤다. 그 순간에 지난 고통과 투쟁은 사라지고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압도적인 희망으로 대체되었다. 손으로 쓴 서양문은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덕분에 성장하고 정직과 동정을 바탕으로 한 삶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이카, 엘로이즈가 말했다. 눈물이 눈가에 고이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넌 내 바위, 나의 나침반, 그리고 나의 고향이었어. 너와 함께라면 어려운 진실에 맞서기 위한 힘을 찾을 수 있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 나는 내 곁에 서서 내 꿈을 지지하고 삶이 가져올 어떤 도전에도 사랑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해. 마이카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물들어 있었다. 엘로이즈, 넌 진정한 용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어. 내 친절함, 결단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인 나침반이 매일 나를 영감으로 채워주고 있어. 나는 모든 일에 내 파트너가 되고 너를 소중히 여기고 지지할 것을 맹세하며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해. 반지를 교환하고 서약을 입맞춤으로 봉인하자 모인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뒤로 이어진 축하는 기쁨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아함과 캐주얼한 매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그들의 개성을 반영했다. 나중에 첫 춤을 추면서 마이카가 엘로이즈 귀에 속삭였다. 어떤 기분이야, 소포드 부인. 엘로이즈의 얼굴에는 빛나는 미소가 번졌다. 행복해.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리셉션이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조용한 순간을 혼자서 보냈다. 그들은 정원의 가장자리에 서서 먼 거리에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마이카가 말했다. 그는 새로운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모험의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엘로이즈는 눈에 흥분과 결심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고쳐야 할 잘못들이 많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빛이 내리쬐는 하늘 아래에서 한 번 더 입맞춤을 나누는 동안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평화와 목적감을 느꼈다. 그들은 많은 커플들을 헤어지게 할 수 있는 폭풍을 견뎌내고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져 나왔다. 어떤 도전이든 그들은 함께 직면하며 손에 손을 잡고 자랑스러운 삶과 유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결혼식 이후 수개월 동안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미션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들은 자원과 영향력을 결합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불법 동물 밀매에 대항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도시 교외의 넓은 동물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보호구역은 구조된 동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그중 많은 동물들은 엘로이즈의 부모님이 한때 운영했던 밀매 작전의 희생자였다. 이는 엘로이즈에게는 씁쓸한 노력이었지만 그녀에게 구원과 목적감을 안겨주었다. 마이카는 비즈니스 능력과 레스토랑 업계의 연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원료 조달 관행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는 동료 레스토랑 주인들을 위해 워크숍과 세미나를 조직하여 책임있는 원료 조달의 중요성과 야생동물 보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교육했다. 그들의 노력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엘로이즈는 양면적인 문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독특한 시각을 공유하여 보존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어느 저녁,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보호구역을 거닐며 구조한 동물들을 관찰하던 중 엘로이즈는 눈물을 흘리며 마이카에게 돌아섰다. 우리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이카는 손을 꽉 쥐며
자신의 눈에도 자부심과 겸손이 섞인 표정이 비쳤다. 우리는 막 시작한 것뿐이야. 사랑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아. 그들의 재단이 성장함에 따라 가족도 늘어났다. 엘로이즈는 그들이 지금까지 기획한 가장 큰 기금 모금 연회를 준비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그들의 일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고 그들의 미션은 더욱 긴급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졌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들을 위해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이카가 말했다. 그의 손은 부드럽게 엘로이즈의 자라고 있는 배 위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물려받을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연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 엘로이즈는 이제 임신이 눈에 띄게 되면서 연단에 서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기운을 느꼈다. 우리 각자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그녀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윤리적인 소비 선택을 하는 것이든 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든 또는 부당함에 대항하는 것이든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종이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한편 수백 마일 떨어진 감옥에서 제임슨과 시의 페어팩스는 자신들만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하며 점차적으로 제공되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이윤만을 추구하던 제임스는 환경윤리에 관한 강좌에 끌렸다. 시에는 이제 동료 수감자들로만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에 익숙해져가며 한때 상품으로만 보았던 동물들에 대한 아트 치료의 재능을 발견했다. 감독받는 방문 중에 엘로이즈는 부모님의 변화에 놀랐다. 오랫동안 그들을 정의했던 오만함과 물질주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겸손함과 진심 어린 후회가 있었다. 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워, 사랑하는 딸아, 시에가 감정의 목소리를 말끔히 꺾었다. 너는 우리가 항상 해야 했던 일을 하고 있어? 제임스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저지른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내 노력을 완전히 지원한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언젠가는 우리도 내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날 엘로이즈가 감옥을 떠날 때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졌다. 용서의 길은 멀지만 처음으로 가족이 다시 완전해질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엘로이즈를 마이카는 열린 품과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맞이했다. 어땠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엘로이즈는 그의 포옹에 기대어 자신의 배에서 움직임을 느꼈다. 치유되는 시간이었어.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도시 위로 밤이 내려오는 가운데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구조된 각 동물, 변화된 각 마음, 그리고 작은 승리마다 그들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멀리 왔어. 마이카가 생각에 잠겨 엘로이즈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엘로이즈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은 배 위에 쉬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어. 별빛이 내리쬐는 하늘 아래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서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며 이 순간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시련을 겪었지만 더욱 강하고 더욱 동정심이 넘치며 차이를 만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아이가 오고 세계를 아우르는 사명이 있으며 마이카와 엘로이즈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갔고 아마도 여러분이 우리 행성과 그 다양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영감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에게 귀중합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인상과 의견을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을 망설이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이와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우리는 이야기의 힘을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